안녕하세요, 나노키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구입한 키보드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선호하다 보니 외장 모니터와 키보드를 별도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노트북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 키 트래블이 깊은 일반형 키보드보단 노트북과 같은 펜터그래프 방식을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도 넘버 패드가 없는 텐키리스를 선호합니다.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키 트러블이 낮아 타이핑이 편하고 키감이 조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넘버 패드가 있는 키보드는 키보드 길이가 길어서 마우스를 사용할 때 팔이 너무 벌어지는 느낌이라 텐키리스를 선호합니다. 숫자는 키보드 위에 숫자키로 충분히 빨리 칠 수 있을 정도로 적응이 되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텐키리스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저는 K810 키보드를 2014년 구입해서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키보드에 오작동이 생겨서 새롭게 장만하게 되었어요. 사실 K810 대체제가 없어서 후속 모델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도 안 나와서 MX 키스를 살까도 싶었거든요. 넘버 패드는 차치하더라도 한영키의 위치가 너무 적응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다리는 김에 더 기다리자 싶었죠. 그러다 9월 말에 MX 키스 미니의 출시 소식을 듣고 한국에 정발되기를 기다렸는데 11월 말까지 2달 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직구를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99.99달러인데 직구를 하려면 배송비에 배대지까지 합쳐서 15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쿠팡에서 로켓 직구로 세일할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이 중국에서 배송돼서 박스에 중국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짝퉁이다 보다 말이 많아서 살짝 걱정은 되었는데 쿠팡에서 운영하는 로켓 직구이니까 그럴 리 없겠죠? 중국 내수용으로 발매된 제품 같은데 키보드는 영문판이고요. 실링 스티커도 4곳이나 붙어 있습니다. 박스에서 제품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로지텍에서 큰 인기를 얻은 MX 키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고 백라이트도 똑같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K810과 마찬가지로 최대 3대까지 디바이스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 USB 단자는 마이크로 5핀에서 USB-C 단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제품도 배터리 수명이 길었는데 여전히 최대 5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키보드가 종이로 포장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다른 구성품을 살펴보면 작은 박스에 설명서와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USB-A에서 C로 가는 케이블이고요. 벨크로가 달려 있어서 휴대시 용이해 보입니다. 케이블 외엔 아무것도 없네요. MX 키스 미니는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지만 로지텍에서 새롭게 개발한 로지볼트 리시버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K810을 블루투스로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와서 블루투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로지볼트는 기존의 유니파잉을 대체하는 통신 방식인데 동글을 별도로 판매하고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키보드의 크기는 가로 29.6cm, 세로 13.2cm이고 뒤로 갈수록 두꺼워지는데 이 부분이 2.1cm입니다. 디자인은 MX 키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키보드 색상은 페일 그레이, 그라파이트, 로즈, 블랙의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 제가 구입한 색상은 그라파이트 모델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보드 외관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키보드 내부에 금속 플레이트가 키보드 전체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뒤틀림이 상당히 적고 견고한 느낌입니다. 이 때문인지 하단이 비어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강하게 눌러봐도 들어가지 않는 우수한 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면은 두꺼운 플라스틱 덩어리가 붙어있는 것처럼 디자인 되었는데 이 부분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두껍게 처리해서 키보드가 경사지게 되었는데요. 타이핑 환경이 보다 자연스럽고 편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높이 조절이 안 된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기도 하지만 전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한쪽에는 전원 스위치와 충전을 위한 USB-C 단자, 그리고 배터리 상태를 표시하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뒷면 패널은 플라스틱 소재로 보이고요. 검은색 유광으로 제품의 정보와 각종 인증 마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KC 마크도 인쇄되어 있어서 이미 인증도 마친 것 같아요. 한국 정발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무 패드가 아래에 3곳, 위에 2곳이 크게 위치해 있어 책상 밀림도 적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잘 밀리지도 않고요. 디자인과 제품 마감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제품 무게는 사용표에 따르면 506g인데 실측해보니 496g이 나왔습니다. 키보드는 전형적인 텐키리스 형태이지만 풀사이즈로 디자인되어 타이핑에서 불편한 점은 없고요. 하단 키보드 배열은 윈도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열로 되어 있고 MX 키스와 달리 스페이스 길이가 아주 짧아졌습니다. 스페이스 키 오른쪽엔 Alt와 컨트롤이 있는데 한국어 버전에선 한영키 한자키로 바뀌겠죠. 영문판이어도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한영키 한자키로 작동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K810과 잠깐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가로 세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제품의 두께는 비슷하지만 MX 키스 미니의 후면부가 더 두툼하게 되어 있어 납작했던 K810과 달리 후면에 경사가 조금 더 있는 구조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겠지만 K810의 후속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분들에게는 이 점이 딜브레이커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키보드 배열의 전체 길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캡의 사이즈가 커졌고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키캡 디자인은 타이핑 경험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향키는 두 제품 모두 작은데 MX 키스 미니의 가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방향키가 작아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 이미 적응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무게는 K810 실측이 337g이라 MX 키스 미니가 159g이나 무거워져서 휴대성이 더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키보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1부터 F3는 디바이스 3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키가 있고 키보드 백라이트 조절, 음성 명령, 이모지 키, 캡처, 마이크 오프, 재생 일시정지, 음소거,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펑션키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기능키를 FN키와 함께 사용하고 기능키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FN키와 F키를 함께 사용할 텐데 K810에선 펑션 잠금 기능을 소프트웨어로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제품에서는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로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키보드는 윈도우뿐 아니라 맥OS와 리눅스,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합니다. 따라서 키보드의 각인이 윈도우와 애플 환경에 모두 대응하도록 새겨져 있죠. 다만 맥은 펑션과 컨트롤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맥 전용 모델도 따로 출시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캡 표면은 무광으로 처리되어 기존에 반들반들했던 K810과 비교해 키캡이 손가락에 붙는 느낌이 더 부드럽고 좋아졌습니다. 검지손가락에 닿는 F와 J키의 돌기 크기도 커져서 키보드 구분감도 좋아졌습니다. 키보드는 화이트 컬러의 LED 백라이트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타이핑을 하지 않고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로 인식을 해서 백라이트가 점등된다는 것입니다. 타이핑 이후에 손을 떼면 약 5초 후에 다시 소등되는 자동 방식이에요. 백라이트는 꺼짐과 1에서 7단계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고 LED가 균일하게 점등되어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백라이트는 배터리가 10% 미만인 상태에서는 점등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보드의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로지텍 전용 소프트웨어인 옵션을 통해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F4에서 델키까지 기능키를 할당할 수 있기도 하고요. 플로우 기능을 통해 마우스와 키보드를 여러 대의 컴퓨터로 동시에 이동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약 일주일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장단점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입니다. 첫째, 키감. 키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K810과 비교해서 키압이 조금 더 세게 느껴질 정도로 반발력이 높아졌는데 대신 조금 더 조용해진 느낌입니다. 키감이야 뭐 여전히 좋은데요. 기존의 K810 키보드나 펜터그래프 특유의 낮고 조용한 키감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품 하단이 비어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통울림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타건하는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용성입니다. 제가 써본 블루투스 키보드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써본 제품들은 전원을 켜거나 절전 모드에서 깨어날 때의 반응 속도가 느려서 바로 타이핑 되지 않아 켜지기 전까지의 타이핑이 씹히거나 한 번에 우두두 떠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K810 때도 그랬지만 MX 키스 미니 전원을 켜면 1초도 안 돼서 키가 바로 입력되고 절전 모드에서 깨어날 때에도 즉시 반응해서 과장 조금 보태자면 유성 키보드를 쓰는 것 같은 빠른 반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배열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MX 키스의 최대 단점은 긴 스페이스바로 인한 한영키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미니 제품은 일반적인 키 배열을 갖고 있고 한영이나 한자 입력이 쉬워서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내장된 배터리는 스펙상 라이트가 켜진 모드에선 최대 열흘간 사용할 수 있고 백라이트를 끈 상태에선 최대 5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용시간이 아직 짧지만 매일 8시간씩 업무용으로 일주일 정도 사용했는데 백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일주일은 충분히 버티고 있어서 배터리 걱정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키보드 인디케이터로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알려주니까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면요, 백라이트가 늘 켜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K810에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MX 키스 미니는 전원을 껐다 켜면 백라이트가 2단계로 돌아옵니다. 최대 밝기에서 전원을 껐다 켜도 백라이트를 끈 상태에서도 전원을 껐다 켜면 다시 백라이트가 2단계로 리셋됩니다. 배터리 최적화를 위한 설계인지 모르겠는데 이전 상태가 저장되지 않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 관련해서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옵션에서 백라이트를 비활성화 해놓으면 다른 기기에 연결해도 백라이트가 비활성화 상태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드웨어에 저장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은 좋지만 윈도우에서 안드로이드로 연결될 때에도 백라이트 비활성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켜거나 밝기 또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키의 배열입니다. 저는 이 키보드를 90% 이상의 비율로 PC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F1에서 F12키를 표준키로 사용하는데 볼륨 조절 키가 F12와 인서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기능키로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표준 펑션키로 사용하면 볼륨을 낮출 때는 펑션키와 F12를 눌러야 하고 볼륨을 높일 때는 인서트 키만 눌러야 하기 때문에 조작이 헷갈리고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옵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소거 버튼을 인서트로 옮기고 볼륨 다운을 F11, 볼륨 업을 F12로 변경해서 해결했습니다. 별도로 커스텀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될 뻔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MX 키스 미니 키보드는 K810 이후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에겐 장점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주력 키보드가 되었고 앞으로도 주력 키보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NNKM 나누킴이었습니다.